네, 안녕하십니까. 9단원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객관식과 서답형 문제 위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0번 문제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고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서로 같기 때문이죠. 고체 상태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게 되죠.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얇게 펴지는 건 금속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고, 염화칼슘, 수산화나트륨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물어보진 않았으나 CaCl2의 화학식을 가지고 있고 NaOH의 화학식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2번,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1번 문제입니다. 어떤 물질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결정형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로 있으며 물에 녹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따라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2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을 나는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인 수용액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에 이제 가에서 나트륨과 염화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 이온 결합 물질이므로 만든 선지가 되겠고요. 가는 일정한 수의 이온이 결합하여 독립적인 분자를 이루고 있다 그랬는데, 염화나트륨은 결정형 구조로 존재를 하며 분자를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기 전도성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기억 디귿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고체 화합물 X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 전도도가 없다가 일정 온도에 이르러 전기 전도도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액체 상태에 이르러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이 시점이 바로 녹는 점이 되겠고요. 수용액에서는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X에 해당하는 예로는 설탕이 있다라고 했는데, 설탕은 공유 결합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A, E 플러스와 B 마이너스가 결합하여 생성된 화합물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자 두 개를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므로 Mg2 플러스 마그네슘 이온이 되겠고, 전자 한 개를 얻어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므로 Cl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식은 MgCl2 즉 염화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1번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크죠. 원자과 전자수는 B가 7개 그리고 A가 2개이므로 B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 A는 마그네슘으로 금속이고 B는 염소로 비금속 원소가 되겠습니다. 화합물의 화학식은 MgCl2 즉 AB2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많은 A, E 플러스와 B 마이너스가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결정을 이루고 있고요.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했는데, 액체 상태에선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만 고체 상태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6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이다. 먼저 적어줄게요. 수소, 나트륨, 그리고 염소, 네온이 되겠습니다. ASD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7이다. 자, 더해보시면 되겠는데요. 1 더하기 1 더하기 7 더하기 0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치면 9개가 됩니다. B와 C는 격렬하게 반응하여 화합물을 생성한다 그랬는데, B는 네온이므로 비활성 기체로 반응성이 없습니다. C와 D로 이루어진 화합물 즉 NaCl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 결합 물질이므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7번 문제입니다. 겨울철 도로에 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설제인 염화칼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CaCl2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므로 이온 결합 물질이 맞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도로를 부식시키는 것이 환경 문제 혹은 기능상의 문제로서 지적이 되어지고 있고요. 주변의 수분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는 성질이 있어서 제설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설제를 녹인 물은 어느 점이 0도씨보다 낮아지는 어느 점 내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환경에 피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8번 문제입니다. 다음 물질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설탕, 에탄올, 아스피린 모두
공유결합 물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고,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가 같은가? 설탕 같은 경우에 C와 H 그리고 O, 에탄올 역시 C와 HO, 아스피린 역시 C와 HO로 공통적인 원자의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9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자 A와 B 사이에 화학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B 두 개와 단일 결합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각의 전자수가 6개인 산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최각 전자가 7개인 플로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분자의 분자식은 OF2가 되겠습니다. 기억에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했는데 모두 이주기 원소로 같고요. A와 B는 공유결합을 통해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가 아닌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화합물의 화학식은 산소가 하나, 플로린이 2개, 즉 AB2가 되겠고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1번 문제입니다. 다음 물질들을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로 분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서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서 정의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을 찾고자 한다면 금속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바로 칼슘, 나트륨,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바가 되겠습니다. 또 공유결합 물질은 모두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메테인, 에탄올,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 다, 마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282번 문제입니다. 증류수와 염화칼슘의 공통적인 성질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화학결합의 종류는 순서대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으로 다르고요. 액체 상태에서 염화칼슘은 전류가 통하지만 증류수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체 상태에서는 두 물질 모두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염화나트륨을 나는 설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설탕 같은 경우에 공유결합 물질이죠. 이온결합 물질인 가 역시 고체 상태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는 이온결합 물질이므로 금속 원소 그리고 비금속 원소의 결합으로서 이루어지게 되겠고, 나는 수용액에서 이온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4번 문제입니다. A에서 C의 몇 가지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녹는 점, 끓는 점, 그리고 전기 전도성을 주고 있습니다. A, B, C 모두 고체 상태에선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B 같은 경우에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B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A와 C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A는 비금속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 B는 이온결합 물질이므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집니다.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C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 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죠. B를 이루는 입자 사이의 인력은 C를 이루는 입자 사이의 인력보다 강하다. 일반적으로 이온결합 물질이 공유결합 물질보다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는 하나의 척도가 바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의 비교입니다. 공유결합 물질인 A와 C는 녹는 점이 영하 78도 혹은 182도의 온도인 반면에 B 같은 경우 이온결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녹는 점이 801도로 매우 높습니다. 5번에 실온에서 A와 C는 기체 상태이고 B는 고체 상태이다. A와 C는 지금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2도와 마이너스 33도로 실온에서는 이미 끓는 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A와 C는 기체 상태가 맞고,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801도이므로 상온에서 아직 녹지도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고체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8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질 A, B와 C2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자 번호 11번과 17번의 결합이므로 순서대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Cl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2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 7번의 질소 즉 N2가 되겠습니다. 기억에 A와 B는 서로 다른 주기다. A는 나트륨 3주기고요. B는 Cl 3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주기가 되겠습니다. A, B는 이온 결합 물질이므로 수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게 되고요. 다음 C2, 질소 2개로 이루어진 질소 분자는 공유 결합 물질이 맞습니다. 따라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6번 문제입니다.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A 순서대로 수소, B는 탄소, C는 산소, D는 플로린, E는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따라 보시면 가는 A와 D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므로 HF, 플로로와 수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BC2라고 하는 것은 C와 O 2개로 이루어진 CO2, 동칭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XCY로 이루어진, 즉 알루미늄과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고요. 알루미늄은 3 플러스의 양이온으로 존재하고 O는 2 마이너스의 음이온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므로 전하량 보존 법칙을 맞추기 위해서 둘의 개수비는 1에 1이 되어야 됩니다. 즉 Al2O3가 되겠고 이게 순서대로 X, 순서대로 Y가 되겠습니다. 기억에 가와 나는 공유결합 물질이 맞고요. 나는 다보다 끓는 점이 높다라고 했는데 끓는 점은 일반적으로 이온결합 물질이 훨씬 높습니다. X는 2, Y는 3이 많아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질 A와 B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 염화구리 혹은 포도당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전기 전도성이 A에서는 가와나 둘 다에 없는데 B에서는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는 사실, B 같은 경우에는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사실, 그 결과 공유결합 물질인 가는 포도당, 그 다음 이온결합 물질인 B는 염화구리2가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A는 공유결합 물질이 맞고요. B는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A는 수용액 상태에서 포도당은 분자로 존재하고요.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구리는 쉽게 쪼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용액, 이온결합 물질인 비수용액에는 전하를 띠는 이온이 존재를 하고요. 전류가 흐르는 까닭은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KNO3라고 쓰게 되는데 KNO3는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A가 아닌 B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고체 상태의 수용액 상태의 전기 전도성으로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7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88번 문제입니다. 몇 가지 물질을 이용한 실험 과정과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기 전도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봤다는 건데 순서대로 수산화트륨은 이온결합 물질,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 염화구리는 이온결합 물질, 녹말은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공통적으로 고체 상태에선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보시면 기억에서 수산화트륨과 염화구리는 있음, 설탕은 없음이 적절하다 그러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은에 설탕 수용액과 녹말 수용액에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염화구리 수용액에 전원장치를 연결하면 염화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염화구리2 수용액 같은 경우에 CuCl2가 되겠고 다시 말하면 Cu2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구리는 마이너스 극으로, 그 다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염소는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9번 문제입니다. A와 B를 각각 물에 녹였을 때 생성되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으므로 설탕, 즉 공유결합 물질이 되겠고 B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였을 때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쪼개짐으로 이온결합 물질, 즉 염화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A는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 결합이 형성된 물질이 맞고요. B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이온결합 물질 역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죠. A와 B 수용액에 전원을 연결하면 모두 전류가 흐른다 그랬는데 A에는 전하를 띠는 물질이 없으므로 전기가 통할 수 없습니다. 흐르지 않네요. 제가 잘못 체크했어요. 따라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0번 문제입니다. 세 가지 물질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흑연이죠. 흑연만 공유결합 물질 중에 예외였습니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되겠고 안이오에 들어가는 것은 에탄올이 되겠습니다. 가와 단은 같은 종류의 화학결합, 즉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이온결합 물질이 맞고요. 단은 에탄올로 소독용 알코올의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용품의 주성분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제설제 같은 경우에 염화칼슘 이온결합 물질이 되겠고요. 휴대용 버너의 연료인 C4H10은 뷰테인, 부탄가스라고 부르는 물질이고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제산제로 사용하는 산화마그네슘, 즉 MgOH2는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C9H8O4 뭔가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CHO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 분자입니다. 기억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질은 이온결합 물질로 3가지가 아니라 2가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적인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은 2가지, 공유결합 물질이 2가지이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와 단은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이온결합 물질이므로 전기 전도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2번 문제입니다.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규산염 광물은 지각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는 생명체의 호흡으로 생성되고 광합성에 이용이 됩니다. 사람 몸의 70%는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했는데 물은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지구 대기의 99%가 공유결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는데 지구 대기의 78%가 질소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21%입니다. 합쳐서 99%가 모두 분자, 다시 말해서 공유결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2가지 물질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8번 산소 2개가 이루어진 가는 O2가 되겠고요. 7번 질소 2개로 이루어진 나는 N2가 되겠습니다. 두 물질 모두 공유결합 물질이자 분자입니다. 기억에 가는 생명체 호흡에 이용되는 산소가 맞습니다. 또한 질소는 대기의 약 78%를 차지합니다. 공유 전자쌍 수는 산소에서 지금 현재 2쌍이고요. 질소에서 3쌍이죠. 그러므로 나가 가보다 큽니다. 따라서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4번 문제입니다. 원자 X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데 물질이 연소할 때 반드시 필요한 X2는 O2가 되겠습니다. 광합성으로 생성이 되며 공유결합 물질이고 2주기 16조 완벽하죠. 물리량에 대해 크기가 큰 것부터 원자 번호는 8번입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6개고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얻거나 잃는 전자수는 2개입니다. 따라서 가나다 순으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